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5%에 해당하는 약 40만 헥타르 방제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생산에서는 카페트하고 바이오베스트라는 이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약 86개가 알려져 있고요. 네덜란드 카페트는 34종의 천적고충을 생산해서 약 1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1억 4천만 달러면 얼마죠? 지금 1000 곱하면 1400억이죠. 그죠? 약 2000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경제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32종의 천적이 이용되고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안 한다. 아까 얘기했죠? 특히 천적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은 2000년에 농가의 해충 제거를 위해서 천적 곤충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비 20%, 지방비 30% 등으로 구입 대금의 절반을 지원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8개의 천적 생산 회사가 존재했으며 천적 방제 산업의 규모는 182억 5천만 원 수준으로 2010년도에 2006년 대비 92.3%로 증가된 획기적으로 증가했죠. 그죠? 저기 있으나 2011년부터는 보조 사업이 중단되면서 천적 보급 면적이 급속히 축소되고 회사가 도산되는 등 천적 산업 전반이 주춤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나라 천적 산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전 세계 천적의 시장 규모로 보면 2006년에 보면은 어때요? 이 밀리언이니까 밀리언 100만이죠. 그죠? 1000만억. 그러면 약 1억 2천만. 아까 나왔죠? 그죠? 불이라.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면 약 2천억 정도 된다.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그래서 2003년부터 6년까지 매년 이렇게 쫙 성장을 했다가 둔화된다. 결국은 경쟁 관계에 놓인다. 뭐하고? 친환경 자재하고, 친환경 농약 있죠. 이런 거하고 이 경쟁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다. 그러면 발전 방향을 한번 봅니다. 세계적으로 천적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천적 분야는 화분 매개곤충 분야 배웠죠? 벌에 관해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더불어서 친환경 농자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이용이 상품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못했다. 따라서 유럽처럼 채소 포장지에 천적과 농약을 사용한 비율이 표시되고 제품 가격이 차별화되는 등 천적 이용 기반의 형성이 국민 공감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 즉 환경 보존과 안전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대를 소비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내 천적 분야의 역사는 선도 국가 네덜란드에 비하여 첫 생산 회사가 2002년 생겨 났을 정도로 매우 짧은 반면에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급격히 확대되었다가 중앙의 지원 중단에 따라서 급속히 위축된 측면이다. 따라서 농업인 교육을 통하여 재배작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식물적 방제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인 자체가 천적의 우수성을 공감하고 적용하려는 자발적 의지가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활용되는 천적이 주로 시설 재배작물에서 이용됨에 따라서 외래종 천적의 비율이 4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즉 상대적으로 토종 천적의 발굴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뿐 아니라 노지로 확대를 위해서는 토착 천적의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 이 토착은 옛날부터 존재하는 그러한 천적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한 예를 봅니다. 먼저 대상곤충하고 관리 사육법 721이 응애입니다. 학명은 뭐죠? 파이토셰울루스, 펠시밀리스, 아시아스, 헨리오 이렇게 명합니다. 일반 생태는 뭐냐면 721이 응애가 성충은 점박이 응애에 비해서 다리가 길고 몸체도 크고 진한 적색을 띠고요. 등에는 긴 털이 드물게 이렇게 나 있다 하는 거죠.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매우 활동적이고요. 알은 산란 직후에 투명한 핑크빛을 띠나 점차 어두운 색으로 알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건 지금 알이 여기죠. 요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성충만 나와 있죠.
점박이 응의 알보다 2배 정도 크고 약간 타원형이다. 유충은 다리가 세상이다. 채색은 투명하고 약간의 적색 무늬가 있다. 그죠? 전약충은 다리가 내상으로 변하며 채색은 연한 적색을 띠면서 먹이 활동을 시작하고, 후약충은 먹이 사냥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채색은 적색에 가깝다. 여기 보면 칠리 이리응의 성충이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칠리 이리응의 알입니다. 그죠? 이거 보이죠? 하얗게 작은 거. 자, 일반 생태로 보면 칠리 이리응의 성충은 점박이 응에 비해서 다리가 길고 몸체도 크며 진한 적색을 띠고요. 등에는 긴 털이 드물게 나 있고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매우 활동적입니다. 알은 산란지구 투명한 핑크색이나 점차 어두운 색으로 변한다. 점박이 응의 알보다 2배 정도 크고 약간 타원형이다. 유충은 다리가 세상이고. 다 나왔던 거죠, 이거. 같은 내용이죠, 그죠? 했잖아. 그럼 사육은 어떻게 하느냐? 칠리 이리응애를 사육을 어떻게 할 거냐? 먹이 식물은 강낭콩을 재배를 하는데요. 약 2m의 식물 재배상에 배합 상토를 넣고 고르게 피워주고, 강낭콩을 재배 상마다 900g 정도 파종 후 복토해서 물을 주고요. 파종 약 4일 후에 발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온도는 28에서 30도씨, 습도는 70% 이하를 유지를 하고요. 약 7일 정도 재배 후에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먹이곤충 사육, 점박이 응애는 이제 먹이가 있어야 천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낭콩 잎의 크기가 5cm 이상일 때 점박이 응애를 골고루 접종을 하고요. 접종 7일 후 강낭콩 새 잎에서 60마리 제곱 센티미터 이상이 될 때까지 정식을 합니다. 엄청나게 밀도가 높죠, 그죠? 온도는 25에서 30도치, 습도는 70% 이하, 아까 위하고 똑같죠, 그죠? 이 상태로 유지를 해주는데, 온도만 저온만 한 3도 정도 여기 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적곤충 사육의 칠리 이리응애에서 접종 비율은 점박이 응애 4마리당 칠리 이리응애 1마리 4대 1이죠. 점박이 응애 사육판에 칠리 이리응애를 골고루 뿌려주고요. 사육 온도는 24에서 30, 습도는 70% 유지를 해주고, 하절기 여름에는 고온으로 정식이 더딥니다. 그래서 차광만 및 배기용 환풍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해주고, 천적곤충 수확은 언제 하느냐 하면, 칠리 이리응애의 경우에는 점박이 응애가 거의 없어지고 칠리 이리응애가 90% 이상 점유를 할 때 칠리 이리응애 수집기, 컬렉터죠. 이걸 설치하고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데 괜히 많이 풀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때는 이 알을 철수를 시킨다 이 말이죠. 사육 시설을 보면 먼저 기주식물이란 얘들이 앉아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식물, 그걸 기주식물이라 하죠, 그죠? 강낭콩이 있다. 그 다음에 먹이곤충 정식을 하는 거죠, 점박이 응애. 그 다음에 천적을 정식시키는 칠리 이리응애를 정식을 시키고요. 그 다음 천적을 수확해서, 수확한다는 말은 모은다 이 말이죠. 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어디 한다, 농가에 판매를 하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판매하는 거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자, 벌크로 해서, 그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먹이가 있다 하면, 그죠? 얘들을 아까 9대1 비율로 해주면 된다 했죠. 그러면 먹이를 넣고 얘들을 벌크로 해서 막 집어내서 판매하면 싸게 팔겠지. 그럼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농가에서는 케이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뿌려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 가져갔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판매자 입장에 너무 싼 거야. 그 농가에서는 불편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영을 한다면 요걸 요렇게 고무링을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딱 해서 안에 집어넣는 거지. 몇 마리씩. 예를 들어서 500마리, 1000마리 딱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요 걸기만 하세요 하면은 엄청 편하잖아. 가격은 좀 비싸잖아. 그죠? 이게 육사산업의 하나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봐도, 야, 그 농약 치면 되지. 아까 우리 텍스트북에는 뭐라고 했어요? 천적 활용하는 게 쉽다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약재 스프레이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잖아. 어떻게? 관주 물을 위해서 부물을 하듯이 다 호스 달아가지고 팬 돌리면서 쫙 부물을 해버리면 금방 해버리잖아. 그죠?
친환경 약재를 사용할 때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과거하고 지금이 발전 속도가 천적이 빨라요? 아니면 약재가 빨라요? 친환경 약재 속도는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해. 횟수가 진행됨에 따라서 천적 발전 속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AI를 따라갈 수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봐 뭐 드릴 갖고 뭐 전공하고 뭐이고 나사 같은 거 조립하고 뭐이고 자동차 만드는 뭐 한다 한들 배 못 따라가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적 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속도는 느린데 물론 여기서도 AI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뭐 안에서 대량 사유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있으면 몰라도 지금의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거나 할 때는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건 리더가 판단할 거지만 이게 잘못 판단하면요. 길을 처음에 첫 발을 잘못 디뎌 놓으면은 그쳐버릴 수 없어. 돌아올 수가 없어. 왜? 처음에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든, 아니면 노동이든, 아니면 투자금이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농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칠리리 응애는 전박이 응애 등 잎 응애류의 포식성 천적으로 딸기, 파프리카, 오이, 가지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요. 활용 방법은 잎 응애가 일부 지점에만 발생하면 제곱미터는 약 3마리, 그러니까 660제곱미터로 보면 약 몇 평이죠? 3.3 나누면 되죠? 약 200평이죠, 그죠? 약 200평, 200평에 한 백만 해준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200평짜리 정도 있으면, 그죠? 8m짜리면 600 하려면은 얼마? 64. 8m짜리 폭이면 약 85m 정도 되겠죠. 거기에 한 백만 넣어도 된다, 이 소리. 여기에. 그죠? 를 2주 간격으로 2, 3회 발생 지점 위주로 방사하고요. 잎 응애류가 나타날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이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은 제곱미터당 6마리에서 9마리 정도 발견되더라 하면은 약 180평에 약 200평이죠. 약 200평에 두세 병 정도를 1주 간격으로, 요건 앞에는 2주 간격으로 2, 3회, 그리고는 매주 2, 3회 잎 응애류 발생량이 많은 지점 위주로 방사한다는 것은 풀어놓는다. 이해되죠? 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천적을 방사한 후에는 수시로 관찰해서 해충과 천적의 밀도를 조사해야 한다. 만약 이 응애 밀도는 증가하는데 칠리리 응애는 증가하지 않는다면 즉시 칠리리 응애의 추가 방사가 필요하다. 그죠? 자, 주의사항은 먹이인 전박이 응애 사육실에 천적인 칠리리 응애가 오염될 경우에 전박이 응애의 정식이 되지 않으니 먹이와 천적 사육실 간 철저한 차단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미끌 액꽃 노린재입니다. 노린재인데 미끌 액꽃이라고 하는 거죠. 오리우스 라비가투스 파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명명자명이죠. 파이버라는 사람이죠. 자, 일반 생태로 보면 미끌 액꽃 노린재 성충은 우화 날개 다는 초기에는 황백색을 띄었다가 곧 광택이 있는 갈색 내지 흑갈색으로 변하는 눈은 적색을 띱니다. 몸 크기는 암컷이 2.1mm, 수컷이 1.7mm로 암컷이 큽니다. 그죠? 아래 크기는 길이가 0.56mm고 직경이 0.1mm로 식물체의 인맥이나 입자루 등의 조직 내에 산란하고, 식물체에 산란한 알은 위에서 보면 백색의 원형으로 중앙에 함몰된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된 모양 부분만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아래 부분은 조직 속에 있다. 약충의 몸 크기는 연기에 따라서 1령, 2령, 3령 얘기했죠. 그죠? 허물을 벗는, 한 번 벗으면 1령, 두 번 벗으면 2령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죠. 그죠? 연기에 따라서 다르며 약 0.6에서 2.1mm고 1, 2령기에는 채색이 다망색으로 머리, 가슴, 복부로 나뉘어 복부 끝이 축소되어 있고 3, 4, 5, 6절 등면에 각 한 개씩의 홍색 반점 일렬로 배열되어 있다.
삼년기에는 채색이 황색으로 변하고 덕면이 반점이 가해지고 진해진다는 얘기죠. 사년기에는 다망 갈색으로 덕면에 날개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오년기에는 단갈색이 짙은 갈색이란 말이죠. 말기가 되면은 완전히 이제 안갈색으로 변한다. 덕면에 날개색이 더 자라서 성충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 보면 여기 성충이죠. 미끌 애꽃 노린재의 성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육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자, 사육 방법에서 자, 1-1 보면 사육통에 사료 및 알을 여기에 접종을 하고요.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여기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합니까? 25도씨 사육실에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 3-1 번데기를 이제 수거를 하고, 그 다음 3-2 여기죠? 번데기를 수거해서 우화방에 그 날개를 다는 망에 삽입을 하고요. 3-3은 요거죠, 그죠? 성충 우화 및 체란상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요. 네 번째는 요거죠. 성충 우화 및 체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1에서는 여기서는 알을 수거하고요. 5-2 여기서는 알 수거상 요거 밑면이 요 면이죠. 밑면이고 5-3이 어디가 버리있어. 알 수거 박스고 5-3이 여기 있네. 요겁니다. 요게 수거 박스죠. 아래쪽에 있는 것이다. 요렇게 되고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사이즈라든지 이걸 보시려고 하면 유충 플라스틱 통은 16cm, 24cm 높이, 9cm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가로, 세로 높이. 뚜껑의 이제 직경은 5cm의 통풍구, 바람이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중으로 망사를 넣는다. 쌀기는 한 통당 150g 넣습니다. 죽, 알랑, 맥나방, 알 3000개를 통당 접촉을 하고요. 알은 암 4일 후에 이제 부화하고 유충은 3-40일 후에 성충으로 우화를 합니다. 성충으로 우화하기 전에 번데기를 수거하여 산란상으로 이동하고, 산란상에서 우화시킨 후에 새롭게 산란한 알을 매일 수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체란 식물. 체란이 뭐죠? 알을 채집하는 거예요. 수거하는 거. 체란 식물, 그 알을 채집하는 식물을 재배하는데요. 돌나물이라든지 카란코에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포트는 표준 규격이 없고요. 돌나물을 약 5cm 잘라서 꺾꽂이를 하면 되고, 파종 10일 후에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면 약 6-8주간 재배한 15cm 이상의 돌나물을 사용하고요. 온도는 15에서 25, 습도는 60-80%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천적 곤충 사육은 미끌 애꽃 노린재를 보면 빛이 투과되는 사육통, 소위 플라스틱 제품이 많죠. 모기장 또는 별도 제작한 소를 넣습니다. 동족간 뭘 방지? 포식 방지. 얘가 밀도가 높거나 먹이가 없으면 동족을 먹어버려. 그걸 카니발로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족간에 못 먹도록 뭐를 넣는다? 소를 넣는다. 솔. 미끌 애꽃 노린지를 사육통에 넣고 먹이로 나방에 알을 뿌려주면 되고요. 산란 식물인 돌나무를 성충 사육통에 넣고 매일 교체를 해주면 되고, 교체한 돌나무는 부화 및 약충 반류통에 일정량씩 넣어주고 보관하고, 알 부화와 약충 기간을 거친 16일 후에 성충이 되면 수확을 하면 되고요. 시설은 이런 거예요. 먹이 곤충 정식을 하는 데죠. 여기는 정식실이니까 줄, 알락, 맥나방, 알, 그리고 유충, 번데기가 정식하도록 하고, 그 다음 먹이를 수확하는 실이 있어요. 죽, 알락, 맥나방, 알. 그 다음에 여기는 천적을 정식하는데, 미끌 애꽃 노린지를 정식하고요. 그 다음에 천적은 수확 및 보관실로 가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활용 주의사항은 미끌 애꽃 노린지는 총체 분리의 포식성 천적으로 파프리카, 고추, 오이, 딸기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 방법은 작물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제곱미터당 1.5에서 2.3마리일 때, 아까 요 200평 정도 된다고 했죠, 그죠? 요거는 2-3병 정도를 방사를 한다. 방사 후에는 확대경을 이용해서 매주 작물의 꽃을 관찰하여 미끌 애꽃 노린재가 정착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방사 약 4주 후에 꽃 10개당 미끌 애꽃 노린재가 한두 마리 정도 보이면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에코 노린재의 밀도가 낮거나 총체벌레 밀도가 높아지면 1차 방사약 1개월 후에 제곱미터당 0.8에서 1.5마리 200평에 한두 병 정도로 추가로 방사를 해주면 되고, 주의사항은 먹이를 사육하는 과정에 줄 안락 명나방의 날개 비늘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흡입하지 않도록 분진 제거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 하면서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 마치면 되겠죠? 오늘은 1차는 여기까지입니다.